자, 오늘도 수업을 하려 합니다. 이 보이시나요? 제가 주말에 오랜만에 이제 북카페가 아니라 북토크? 이런 걸 오랜만이라 처음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신 필자님이 말하자면은 이제 구독자들을 내지는 독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뭔가 강연회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평균의 강요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자라왔고 학원에서도 그럴 것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을 강요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나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너희는 뭐 몇 등급을 받아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라는 평균의 강요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짜로 되어진 한계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고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명시를 하더라고요. 이게 당신의 삶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보다 대단히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티브 잡스도 알고 계시는, 물론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을 할 정도로 되게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긴 했지만 자기가 아니라고 했을 때 중간에 중퇴를 하고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시작했던 것 자체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차고에서 제일 처음에 만드는 걸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따지고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훌륭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말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많이 드는 생각이기도 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드는 부분이, 저희도 이제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저희는 학생들이 오는 입장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입장으로 오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밖에 없지만,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목적으로 잡고 나아간다면은 사실상 이게 강요가 아닐 수도 있고 억압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윈윈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강요를 해서 아니면 강요를 받아서 그 자리에 본인들이 앉아있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자기가 선택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야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가져와 봤고요.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볼 겁니다. 자, 15강에 해당이 되죠. 15강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올려봐도 분수가 꽤 길더라고요. 그렇죠. 한 편 자체가 워낙 기니까.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전 천천히 수업을 하고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쪼개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필러소퍼 레디클리프 리차드에 따르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였던 이 리차드에 따르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때 이 시 가짜 주어고요. 뒤에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일관성이 없고 말하자면 이제 모순적이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conflicting, contradictory 이런 단어로, 모순적인이란 단어로 바꾸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것에 무엇인가의 본질이라는 것은 밝혀질 수 있는데 어땠을 때 그러냐면 그 무엇인가가, 그 something이라는 것이 그것의 정확한 상황, 환경 속에 있을 때 그것의 본질이 밝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 모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무엇인가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려고요. 이 본질이 보여질 수 있대요. 밝혀질 수 있어요. 밝혀질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어떨 때 본질이 밝혀지냐면 이 무엇인가가 정확한 환경 내에 있을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이 개념,
어떤 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냐면 정확한 환경이라는 완전한 개념. 이 완전한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한 환경 내에서 무엇인가의 본질을 밝혀질 수 있다는 요게 앞에 나왔지만 이건 모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순적, 일관성이 없어.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모순적이야. 그랬더니 왜 그러냐 봤더니 정확한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 의문문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없거든요. 이거는 부가 의문문이 아니라 반어법인 문장으로 쓰여진 거라서 사실상 이거는 아니잖아요.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없지 않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 개념인데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명사 뒤에 오브를 쓰고 지금 명사절을 적은 거거든요. 오브 뒤에 명사절. 그것을 왓절이라는 문장의 형태로 적어 놓은 건데 보다시피 왜 왓절이 들어가 있냐면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왓절을 적은 거고요. 정확하다는 것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상대적이지 않은가 라고 묻는 겁니다. be related to가 무엇에 상대적이다. 이거는 comparative. to랑도 똑같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지 않은가. 그렇죠. 정확한 환경이라는 거는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어법이라고 했죠. 정확한 것에 대한 개념은 환경이라는 개념, 정확함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함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이다. 정확한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 상대적이지 않은가? 이거는 반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반어법입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그럼 정확한 환경,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상대적이다.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연어라는 친구의 환경인데 근데 연어의 어떤 환경이냐면 이 연어가 누군가가 이 연어라는 것을 요리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위아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연어라는 것을 요리할 때 이때 원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연어를 가리킵니다. 연어를 요리할 때 정확한 환경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죠, 달구어진 오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연어가 지금 요리 중에 있어요. 요리 중에 있었을 때 연어의 정확한 환경이라는 것은 달군 오븐이죠. 그런데 이제 누구를 위한 연어들이 이제 번식을 해요. 연어들이 번식을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환경이라는 건 당연히 다른 something else죠.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시요. 이때 again이라는 뜻은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또한 역시요 라는 뜻의 also의 개념이겠죠. 근데 연어가 이번에는 이제는 어떤 거를 말하자면 이 새끼 낳는 연어에게는 다른 환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환경이라는 게 없죠. 상대적인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는 무엇인가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냐.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지금 투부정사로 문장이 시작이 되어진 거고 이거는 knowing으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문장의 주어 자리 투부정사. 그래서 문장이 투부정사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단수 취급을 하는 거죠. 셀 수가 없죠. 무엇인가의 본질을 아는 것은 또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아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걸 아는 거냐? 그것이 이때 그것도 무엇이겠죠?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건데 a variety of various죠. 다양한
다양한 환경 내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강조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요약입니다. 주제죠, 주제. 그래서 하라고자 하는 요는 뭐냐? 무엇인가의 본질을 아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그 무엇인가가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어를 요리할 때만 아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을 때 환경,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연어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어의 본질을 알려면 연어의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연어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모를까봐 이거에 대한 다시 예로 철에 대한 예를 들어줍니다. 철. 되시나요? 자, 올라가게 되면 자, 보다시피 철이라는 것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철이라는 것의 본질은 완전히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본질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요. 앞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철이라는 것의 본질이 완전히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럼 어때야 돼요? 다양한 환경에서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 철이라는 것이 행동을 하는지를 알 때입니다. 그죠? 다양한 환경에서라는 내용에 들어가야 돼요. 여긴 당연히 다양한 환경에서. 그럼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언제요? 그 철이라는 것이 뜨거울 때, 그 철이라는 것이 차가울 때, 그 철이라는 걸 때려줬을 때, 그 철이 남겨졌을 때, 이거는 다 수동태로 뜨거울 때, 차가울 때, 가격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남겨졌을 때, 어디에요? 물속에서 등등등 이런 것 상황 속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그것의 행동을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얘는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이 친구도요, 노에 대해서 지금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간접 의문문의 순서로 쓰고 있죠. 왜냐면은 보다시피 노라는 동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이거를 명사의 문장의 형태로 적은 거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적은 겁니다. 철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처리하는 행동을 알아야 되는 건데, 철의 행동을 안다는 건 당연히 어떤 상황이 다양한 상황에서요. 대표지고 막 그죠?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철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요. 언제요? 그 철이라는 것이 조건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요럴 수 있는 조건에서요 라고 막 길게 주구장창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건데요. 노잉부터.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 자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 구문적으로 어렵거든요. 이게 주어 자리고,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 주어로 시작돼요. 동명사 주어인 노잉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동사는 지금처럼 단수 취급을 하게 되죠. 셀 수가 없죠. 문장이니까, 구니까. 그래서 아는 것인데, 아까 똑같이 의문사, 어떻게 철이라는 것이 행동을 하는지 아는 것. 그런데요, 얘는 분사 구문입니다. 부사절의 접속사를 살려뒀지만 뒤에는 이 친구가 여기에 생략되어져 있어요. 철이라는 it, 그 다음에 비동사 is. 철이라는 것이 남겨졌을 때 어떤 조건? 이건 optimal이라는 형용사의 최적의. 그래서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컨디션을 꾸며줍니다. 누구에게? 철이 어떻게 되는
계속되어지면서 지속적이면서 변하지 않은 똑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에 최적한 거예요. 계속되어지지만 같은 상태를 변함이 없는 거죠. 같은 상태로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하는 최적의 조건에 남겨졌을 때 철의 행동을 아는 것. 그죠? 이걸 아는 것은 오히려 어때요? 지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는 거는 일부분에 해당이 되잖아요. 뒤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분적인 관점을 줍니다. 뭐에 대한? 철에 대한. 그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지만 만약에 네가 철이라는 것이 철이 최적인 상황만 안다면 알아? 이거는 철에 다 아는 게 아니라 부분만 아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서의 개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최적이 계속되어진 같은 상태인 것을 알게 되면 그건 부분밖에 관점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확한 환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영상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나요? 박진영이랑 이 방시혁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시혁인 대표님께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건 본질적인 문제다. 책상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책상이라는 것에 대해 사실상 사람들이 보는 개념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이거 네모나고 뭔가 각져 있고 몇 센치에 해당이 되는 그 물건을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 책상이 달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 또한 그래서 힘들다. 왜냐하면 정확한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건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본질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화되어진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걔네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들을 알아야지 걔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뭐 한 학생이 있다, 내 친구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친구가 뭐 맨날 학교에 나오는 기분 좋은 모습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에서 엄마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확한 환경에 대한 개념은요, 부적절합니다. improper,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요? 무엇인가의 본질을 이해할 때는 정확함의 개념은 적절하진 않죠. 무엇인가의 본질이라는 걸 이해할 때 정확한 환경이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양한 조건이 있다면, 다양한 조건에서 그 무엇인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최고로 그래도 그것의 본질을 다 밝혀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내용에 대한 거 조금은 쉽지 않았지만 이해를 좀 하려고만 하다.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제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서 괜찮겠죠? 끊기지만 않으면 괜찮을 텐데. 자,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들이냐면 경제의 개발, 발전, 경제 발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요. 얘네들이 종종 무엇을 이끄냐면 리드 투가 붙어 있을 때 이때 투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서 뒤에 무엇을 쓰셔야 되느냐? 명사를 쓰셔야 되죠.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어떤 거에 변화를 이끄냐면 어떤 사람의 식습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이거든요.
경제 발전이 발전 프로그램으로 식습관의 변화를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식습관의 변화. 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 그죠? 사람들의 식습관의 변화라는 것은 자발적입니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합니다. 자발적이란 얘기는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식습관의 변화가 자발적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그러냐면 to the extent. 왜냐면 여기서 끝냈기 때문에 덧붙이고 싶을 때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이런 정도에서는 그렇대요. 그 정도에 대한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뒤에 문장이 완전할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음식들. 근데 이 새로운 음식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힘 있는 외부인들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음식들. 얘는 PP 형태의 분사로 앞에 있는 새로운 음식들을 꾸며주게 되죠. 그 음식들이 무엇이 되냐면 스테이터스, 지위의 상징. 스테이추가 아니라 스테이터스입니다. 지위의 상징이 되는 정도까지는 자발적일 수 있답니다. 자발적인 조건을 봤더니 이게 외부의 힘이 강력한 외부인들. 예를 들면 이재용이 먹었대. 뭐 삼성의 이재용이 먹었대. 아니면 뭐 그죠? 어떤 셀럽이 이 음식을 먹었대. 이러면 이 음식이 되게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게 어떤 내가 되게 높아지는 그 사람이 마치 되는 것과 같은 지위의 상징적인 느낌이 되면서 그걸 찾아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외부인이 먹은 음식과 지위와 같아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내용이 달라지겠죠? 보통 일반적인 이런데 more often than not이라는 건 종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종. 그죠? mostly 대개는 이런 거. 대개는 식습관이라는 건 바뀝니다. 이거 S 없으셔야 돼요. 식습관이라는 것은 변화합니다. 왜 변화하냐면 상황 때문에요. 이거 because of는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만 동반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냐면 얘도 PP 형태의 분사. 원래는 be associated with이기 때문에 which are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형용사 무엇과 관련이 있는 그 경제 발전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 때문에 얘는 PP 형태 분사죠. 그래서 얘는 명사만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뒤에 명사만 있는 겁니다. associated는 동사가 아니에요. 분사로 쓰인 거지. 경제 발전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상황 때문에 식습관이 바뀐다. 두 번째는 이거는 다른 개념이죠. 근데 대개는 이런 경우는 잘 없고 경제 발전의 목적 때문에 식습관이 변화된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보니까 그것이라는 거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수식을 하는 거는 목적이에요. 오브젝트. 중간에 얘는 수식하는 걸로 같이 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친구가 얘를 꾸미다 보니까 오브젝트 목적이라는 친구에 S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R을 쓰게 돼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얘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삽입이 되어서 수식을 해주는 거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목적인데 이 목적은 어때? 통제권을 넘어선 겁니다. 통제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의 통제권을 넘어선 그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목적은 지역 주민의 통제권이 없습니다. 주민이 통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주긴 할 텐데 얘 말하자면 나라에서 시키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해.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 생계와 관련이 있게 되면 사실상 그 발전의 목적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뒤에 얘가 나오니까 얘를 바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시도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환금 작물, 돈이 되어지는 작물들을 기르라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돈이 되어지는 작물을 기르래요. 더 많은 현금, 환금 작물을 기르래요. 이 환금 작물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환금 작물을 꾸며주게 되거든요. 이 환금 작물은 당연히 도움이 되죠. 뭐 하는데? 임금을 올리는데. 레이즈는 이것 자체가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올리다? 뒤에 바로 명사를 쓰셔야 돼요. 이거는 라이즈랑 구별을 하셔야 되고 라이즈는 쓸 수 없어요. 뒤에 이렇게 명사를 동반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건 쓸 수가 없어요. 똑같이 오르다의 뜻이지만 그래서 임금을 올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and 뒤에 이 친구가 1번이고요. 레이즈가 두 번째가 bring입니다. 뭐 할 수 있어? 외국에서의 exchange capital 뭐 자금을 들여올 수 있다. bring in,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현금 작물인데 이러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게 되는데 경제 발전에 지역 주민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의 예. 얘가 바로 현금 작물을 환금 작물이라고 하죠. 환금 작물. 작물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이 환금 작물 같은 경우 이점이 두 가지인데 임금의 향상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외화를 유입해 오죠.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커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 쌀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네들이 그런 걸 만들면서 어떻게 외화를 들여올 수 있고 그거를 기르는 것 때문에 수입이원이 생기니까 자기네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비서양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서양의 사람들은 종종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다이버트,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무엇에서부터? 이때 그들은 비서양의 사람들, 걔네들이 일반적으로 그죠? 서브시스턴스 크롭, 말하자면 자기 생계 보존인 거죠.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농작물, 생계 유지, 자기 충족 농작물로부터 그걸 재배하는 것으로부터 시간과 에너지를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걸 재배하게 되면 자신들의 생계 유지 작물에 대해선 작물들을 더 이상 기르지 않죠. 그러니까 커피를 길러야 돼. 커피를 많이 안 먹더라도 쌀을 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 그 비서양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걔네들이 힘들게 벌었던 현금을 소비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현금은요, 캐시는 돈이잖아요. 돈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치로 세고 있는 거고, 스펜드, 소비하다 라는 뜻이죠. 웨이스트, 돈, 시간도 되지만 그다음에 온, 비, 돈을 여기에다 쓰는 겁니다. 음식에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봤더니 보스라는 친구는 상관 접속사입니다. 짝이 있어요. 보스가 있으면 뒤에 반드시 and가 있거든요. 둘 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A라는 친구랑 뒤에 B라는 친구는 같은 형태로 적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비동사 때문에 costly라는 친구를 쓴 거고, 얘는 비동사 때문에 inferior이라는 형용사를 쓰게 된 거예요. costly는 ly가 붙어 있지만 이 친구 형용사로 expensive라는 뜻이에요. 비싼. 그래서 비싼 음식들을, 그죠? 음식들을 얘네들은 하는데 많은 돈을 썼어야 되고, 영양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 안 좋은 음식들을 사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현금 작물을 재배하는 것 때문에 얘네들은요,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돈을 힘들게 벌긴 했어요. 벌었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음식을 구매하거든요. 구매해야 되죠. 근데 이 음식은 보통 어떤 음식이냐면 비싸요. 자기네가 더 이상 기르지 않으니까 수입을 또 해와야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영양적으로도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오진 않은 거죠. 경제개발. 그래서 경제개발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거? 환금작물로 이런 거를 기름으로써 식습관이 바뀌게 됐죠. 비싸지만 영양적으로 떨어지는 음식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경제발전과 우리는 환금작물 연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음식물 구매랑 식습관의 변화랑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의 식습관의 변화를 자발적으로 합니다. 앞에 자발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떤 셀럽이 먹는다, 부자인 사람들이 랍스터 먹는다, 그럼 랍스터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걔네들은 아마도 걔네들의 식습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댐은 그들의 식습관이죠.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데 이유를 봤더니 수요 때문에 그래요. 뭐와 관련이 되어진? 경제개발과 관련이 되어진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요구들, 얘네들은 뭘 압박할 수 있어요? 비서양 사람들이 재배를 하도록 하는데 환금 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비싸면서 영양분이 떨어지는 음식들. 그래서 얘는 영양분이 떨어지는 음식 자체가 영양분이 떨어진 거니까 PP 형태의 분사를 쓴 거죠. 영양분이 떨어진 음식들을 소비하게 되는, 재배하게 되고 소비하게 되는 것으로 이끌게 된다. 프레셔라는 친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 정사를 쓰게 됐던 거고, 그것 때문에 병렬 구조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개발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생겼는데 황금 작물에 대한, 그것 때문에 서양 사람들 황금 작물은 기르게 되고 음식들 비싸게 사야 되죠. 영양적으로 결핍된 음식을 사야 됐던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특징이었습니다. 내용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은 또 앞에 사설이 좀 길었지만 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는 뒤에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